자위대는요, 일본 정부가 극렬하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만들으라고 강요를 해서 만들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 아니세요? 일본 놈들이 세계를 다시 한번 해먹으려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군대이면서도 자위대라고 거짓말 치고?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위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상한 놈 한두 놈이 딱 나타나가지고 전쟁하자 그러면 할 수 있는 나라니까. 일본 사람은요, 영혼이, 내가 보기에 영혼이 순백이에요. 순백. 하얘요. 깨끗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우리나라는 마분지고요. 하얀 마분지에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 사람은요, 크리넥스 티슈예요. 마분지에다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산지사본으로 퍼져버리고 그냥 없죠. 크리넥스 티슈 떨어뜨려 보세요. 쫙 퍼지죠. 그게 일본이에요. 자위대는요,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미국으로 봤을 때 일본과 한국을 동시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자위대를 만드는 거예요. 일본은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니네들이 만들어준 헌법에 군대 보양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미국 애들이 메가다고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자치경찰로 이름을 붙여라. 그런 식으로 하고 만들어진 게 자위대의 출범 초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의 정치가와 관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보면, 일본의 정치가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지식도 없고. 제가 요 근래 한일 간의 비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왜 나라 꼴이 저 모양 저 꼴이 되는지를 비교해 봤더니, 한국은요, 정치가가 일본에 비해서 엄청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가짜 논문이지만 박사도 많고 석사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저도 논문 쓰면서 남의 거 뺏기기도 해요. 예? 근데 좌우지간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일본 정치가들은 그 세습도 많고요. 그 사람들은 정치꾼이에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디 장관이 돼도 전문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관료가, 공무원들이 꽉 틀을 짜놔가지고 그냥 도장만 찍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본인데 요 근래 들어서 무슨 정치 주도를 한답시고 해가지고 관료들한테 너 빠져 내가 할게 이래갖고 하잖아요. 아는 게 있어야 하죠. 그러다 결국 못하고 다시 관료한테 맡기는 게 지금 민주당 정권인 거죠.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우리나라는 그런 정치 같은 거는 다음에 안 뽑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는 선거 때 50%밖에 이번에 못 살았다 그러잖아요. 일본은 거의 뭐 90%씩 사니까. 그 다음에 일본인의 종교관. 일본 사람들의 종교관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크리스찬인데, 설날 1월 1일 날 예배를 딱 드리고 같이 이제 밥 먹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한 부부가 먼저 나가더라고요. 차 한잔하고 가라고 그랬더니, 신사에 가야 된대요. 무슨 얘기 이해 가세요? 같이 열심히 할렐루야 하고 예배한 다음에 어디 가냐 그랬더니 신사에 간대요. 신사에 왜 갑니까 그랬더니 그 두루두루 해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이에요. 일본 사람은 그 야오요로즈노 가미 그래갖고 일본에는 신이 800만 종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왜 일본 사람은 나무에다 대고도 이거 하고 모두가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야스쿠니 신사의 그 합사 문제, 그런 것들도 우리하고 정서가 틀린 거예요. 일본인이 쓴 책에 실패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꼭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한글 버전을 제가 번역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어렵지만 그 여러분들이 입수해서 일본어 잘하는 친구들한테 맡겨서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 뭐 써놓은 거냐면, 일본이 왜 2차 대전에서 졌는지 그거를 분석해 놓은 책이에요. 그 암묵지라든지 암묵지 뭐 이런 그런 걸로 해서 유명한 일본의 교수 있죠? 노나카 이쿠지루라는 그분이 쓴 책이에요. 이걸 보시면 첫 번째, 일본이 전쟁에 지은 이유는요, 아무 생각 없이 전쟁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생각해 보세요. 전 진짜 농담 아닙니다. 첫 번째, 일본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 있지 않습니까? 군인. 전사자 중에 70%가 이 이유로 죽었어요. 70%가 뭔지 아십니까? 상상이 가세요? 70%. 네. 굶어 죽었어요. 전쟁을 하는데 보급을 생각 안 하고 전쟁을 하면 되겠습니까?
가자 남으로 그래가지고 남양군도에 갔어요. 여기도 잘 되거든 전쟁이. 야 가자 남으로 그래갖고 인도까지 갔어요. 근데 보급로는 하나도 안 놓고 간 거예요. 근데 보급을 하려고 하니까 미군이 쳐가지고 결국은 군인 정신에 충실하게, 그 군인 정신 있잖아요. 다 일본에서 온 거거든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식량이 안 오면 현지 조달해라. 그러니까 각각 거기서 약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잡아먹고 70%. 근데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을 그렇게 못 살게 한 책임도 안 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요, 자기 나라 백성한테도 책임을 안 져요. 그런 전쟁을 해놓고 책임을 진 군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런 기본적으로 그거 하나만 해도 그렇고, 재밌는 얘기만 하나 해드리고 끝낼게요. 그 일본의 그 제로센 전투기라고 해서 우리나라 저 동아일보 회장님하고 중앙일보 회장님이 옛날에 천황폐한테 그 항공기를 기부했다라고 신문에 난 거 봤는데, 그 비행기 이름이 제로센이에요. 영천이라고 쓰던가. 그 비행기가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요. 어떻게 성능이 좋으냐면, 전 공군 출신인데 전투기가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투기 꼬리를 물으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꼬리. 뒤에서 총을 쏘면 떨어지니까 마주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선회를 잘해야 되거든요. 조종술이 뛰어난 게 이거고, 비행기가 이게 잘 돼야 돼요. 근데 이 제로센 전투기는 선회 능력을 우선하기 위해서 가벼워야 되니까 장갑이라 해서, 장갑이란 두꺼운 철판 얘기하는 겁니다. 장갑이 아니고 완전히 양철대기예요. 최소한 경량화한 거죠. 그래가지고 미군하고 이게 공중전을 하는데 100이면 100 지는 거예요. 미군이. 왜냐하면 걔들은 철판도 두껍고요. 그러니까 무거워요. 비행기가. 그러니까 선회하는 게 각도도 틀리고. 더군다나 조종술이라는 게,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 계시지만 맞으면 다 되잖아요. 이게 다. 매일같이 맞으면 안 되던 것도 돼요. 제가 공부 이렇게 안 하던 사람인데 선배 이름 250명 명부 주고 매일 저녁마다 외우라고, 여러분들 해보셨죠? 매일 저녁 외웠냐고 물어봐서 못 외웠다 그러면 쪼인타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요 2주일 하니까 다 외워지더라니까. 그게 일본에서 온 거니까. 일본 애들은 훈련, 정신일도 하사불성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아주 도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계속 지다 보니까 미국이 작전을 짰어요. 이건 안 되겠다. 왜 졌는지 원인을 파악하자. 그래서 이거를 알아낸 거예요. 알아내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무조건 일본 비행기하고 붙을 때는 2대가 나가라. 물량 공세로 나갔어요. 1대2가 됐잖아요. 이 정신력 갖고 됩니까? 그렇잖아요. 한 대가 뒤 물 때 한 대는 가니까. 그래서 일본은 지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거는 문제의 본질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봤더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 군인들은 왜 갑자기 자기들이 공중전에서 지게 됐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일본 사람은 파라다임이 달라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같은 파라다임 안에서는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 이거는 일본 사람 최고인데요. 판을 바꿔버리면 안 돼요. 그거를 미국은 아는 거죠. 판을 바꾸는 거예요. 판을.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산업혁명의 파라다임에서는요, 아무리 일본을 따라가려 해도 못 따라갔어요. 근데 지금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서 파라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산업혁명에서 성공한 성공 보수를 일본은 치르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디지털 혁명 위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본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거라고.